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까요? 반드시 15일 안에 하청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 영업정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대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거죠?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영님은 그 적금을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중도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슬프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기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그 하도급 대금을 다른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하도급법 위반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너무 잘 하시는데요. 저 대신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도급법은요, 원칙적으로 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금 감액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도 원청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정당하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도급법은 그 법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원청이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거 안 됩니다. 또 원청이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이유로 또 감액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거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청이 경미하게 잘못을 하는 경우에 아주 사소한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배송이, 그러니까 물품 공급이 조금 늦었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걸 문제 삼아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대금 감액이 금지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침에서 그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최초의 하도급 대금을 산정을 할 때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 기재했다든가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겠죠.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청이 불량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원청이 그 발주자에게 물품 공급을 하지도 못하고 또 감액을 당하는 경우, 이런 아주 큰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급법은 하청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만 그렇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금 감액이 정당하다는 것도 원청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것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감액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대금을 원청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당사자 간,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대금이 감액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고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감액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랑은 별개로 그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서는 그 합의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봐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그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서 그 합의의 유효성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그 비율대로 또 하청에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하청에게 나는 선급금을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서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그 합의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비율대로 하청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금 감액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대금 감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처벌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겠다. 그래서 그 대금 감액된 부분을 그 금액만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피해가 너무 클 텐데요. 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대금을 그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감액된 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영님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민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단어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뭐 어떤 햄버거 브랜드에서 커피를 줬을 때 뜨거운 커피인데 그걸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반 행위를 한 사람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건데요. 뭐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겠지만 그 대금 감액 위반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으로는 손해액의 3배까지, 그러니까 감액된 대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그 판단을 할 때 원청이 이거 고의성을 가지고 했느냐, 또 위반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원청이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금 감액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느냐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동의가, 그러니까 대금 감액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에서도 그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는 감액도 문제지만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증액도 가능한가요? 네, 요즘에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원재료를 뭐 사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을 하더라도 그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뭐 하도급 업체가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원청에서 손해를 그렇게 보전해 주지는 않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멈추는 경우들이 요즘에 꽤 많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서울의 큰 재건축이었는데도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네, 1만 가구 이상이 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공사가 뭐 절반 이상 진행됐습니다. 공정률이 5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대금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하도급법에서도 증액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네, 하청에서도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도급법에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이 위탁을 받고 그 후에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청이 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결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신청도 가능한 거군요. 하도급법을 잘 알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진수 변호사님 모시고 하도급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도급법이 너무 어렵죠. 저도 참 보면은 항상 어려운데요. 그래도 시청자님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수 변호사님 말씀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인천에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인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참고해주세요. 공정하고 상생하는 도시 인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